예. 예. 카메라 가져오려고 사람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진주같이 10주년 기념 강좌 오늘 무려 현 대표님과 우리 전 대표님을 모시고 요즘 한 이슈 두 개 나오죠? 한 이슈지 않아요 요즘? 요즘 기후위기, 환경 문제 그리고 작년까지 코로나로 몇 년 동안 핫했던 보건 의료 문제 가장 핫한 주제들을 우리 전 대표와 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중요한 사람들 진주같이에서 중요한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이 큰 박수로 대기실 대표 모시고 진행할 거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지금 시작하기 좋아. 몇 표 올라가니까 지금. 예, 반갑습니다. 장학비를 듣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진주가 아파요라는 내용으로 환경, 진주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진주가 아파요인데요. 보시면 아픈 것도 있고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는 환경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이라 하면 쭉 뭐 있는데 하여튼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상으로 보면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환경은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은 보면 대기, 토양물, 뭐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환경은 생물적인 것과 미생물적인 것 포함해서 이렇게 환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환경이라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환경에 들어가고요. 마시는 공기도 환경이고요. 지금 먹는 음료수도 환경이고요. 다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범위는 다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다 포괄하고 있는 엄청나게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진주의 환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진주는 경상남도 서북권에 있고요. 보시면 뭐 하동, 남쪽 요 정도에 있습니다. 진주 위치는 경상남도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경남에 있고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의 제일 동쪽은 이반성, 제일 서쪽은 수고, 제일 남쪽은 금고, 제일 북쪽은 미천입니다. 그래서 동서간은 44km, 남북간은 32km. 총 면적은 20, 100, 1000만, 7만 1283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경남의 한 6.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곱킬로미터 알겠지? 제곱킬로미터요. 7만 7만 제곱 면적입니다. 제곱킬로미터 강수량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10년 단위로 강우 이모가 있죠. 2008년 889, 2017년 767. 평균 강수량은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주 기후는 온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안 오는 경남 지역의 특징인데요. 지리산이 눈을 막아줘서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를 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눈이 오니까 비닐하우스가 안 좋은데 경상도는 눈이 안 오니까 비닐하우스를 좋은 거죠. 평균 기온 뭐 캡천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져서 숫자가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에 있고 하여튼 제일 높은 산은 칠평, 제가 방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칠평산이 제일 높은 주산이네요. 진주의 주산. 온도 올라가는 거야? 온도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에 그래서 지형은 소백산맥 남쪽으로 있고 거창 쪽에서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북쪽하고 동쪽이 높은 편이고요. 서쪽하고 이쪽이 낮은 편입니다. 자, 진주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35만 34만 7천. 작년에 피크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죠. 인구 추이가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대는 이 정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34만 7천 정도 되고 인구는 다시 쭉
줄었습니다. 지금 34만 3천 정도 됩니다. 캡처 일수 이거는 이렇게 비 오는 날짜 대충 1년 한 100일 정도 비 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평균 기온 앞에서 봤으니까 앞에를 안 봐도 되는데요. 2017년을 잘 보시면 되는데 2017년이 중요한 나중에 나올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온도를 보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죠. 대략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지만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요. 평균 최고 기온은 10년 사이 삐뚤어진 것 같네. 이렇게 쭉 조금씩 오르는 경향을 갖고 있고 평균으로 따지면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오르는 추세고요. 최저 기온도 보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엄청 거지요. 10년 사이에. 근데 이제 최근 100년간 보면 또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온도는 오르는 추세다. 그리고 기후 이 비고요. 앞에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비 강우량. 그 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인데요. 환경기관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166에다가 늘어났는데 이게 요 부분이 전농작 부분이 빠지면서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수는 별 차이 없다. 늘어나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늘지 않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량은 쭉 늘어나다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줄었어요. 조금. 석유 소비량. 제가 보기에 코로나 영향인 거 싶긴 한데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우리 서성영 위원도 계시지 뭐 운영위원도 있지만 전기차 쓰고 이러면서 하우스를 전기로 이렇게 돌리고. 전기로도 돌리고 전기차도 쓰고 하면서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석유는 주택 현황을 보면 가구 수는 늘었고요. 주택 수 보면 일반 주택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뭐 아파트가 제일 많고 일반 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아파트가 보면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3만 세대가 늘었죠. 단독주택은 만 세대가 돼요. 이렇게 세대 수가 이렇게 집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보험료는 진주시는 보면 한 주택 보험료 110% 왔다 갔다 다 집 한 채씩 다 주고 10채가 남는다고 보면 돼요. 진주 인구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집을 다 줄 수 있고 10채 정도 남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댐인데요. 남양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높이가 남양댐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34m밖에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좀 1km 넘습니다. 그래서 남양댐은 좀 특이한 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렇게 계곡을 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거든요. 소양강댐도 그렇고 막 100m, 200m 높은데 남양댐은 평지에다가 그냥 막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습니다. 34m에 이 길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가 두 번째로 긴 것 같습니다. 길이가 길고 그래서 물은 4억 9천 톤 정도 4억 톤 수량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옛날에는 1억 톤이었는데 4억 톤을 늘린 겁니다. 95년에 댐을 늘린 거죠. 주택은 보면 도로죠. 도로는 쭉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렇게 일단 도로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 개념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진주 인구의 반영 차를 2명 중에 1명 차를 갖고 있어요. 34만 명이니까요. 거의 차도 늘어나는 추세죠. 세대수에 비하면 세대수는 거의 세대수가 14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집에 1.12대 정도 됩니다. 세대수보다는 차가 많고요. 인구 2명당 1명이 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차가 많은 도시입니다. 다 늘어나도 관용차도 늘어나고 차량이 제일 많은 차량도 늘어나고 영업용도 보면 쭉 늘어나고 있죠. 이때 피도 찍었다가 조금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차도 많은 도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버스 이용이랑 같이 연동돼요. 그리고 쓰레기장은 면적이랑 총량이 있고 점점 이렇게 묻히고 있는 양이고요. 그래서 95년에 쓰레기장이 4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렇게
2020년쯤에 25년 만에 쓰레기장 반을 채웠습니다. 25년 만에 거의 반을.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장이 이 추세대로 그냥 쭉 오는 추세대로 간다면 25년 지나면 내동 쓰레기장은 꽉 찬다가 되는데 늘어나는 양을 보면 쓰레기 양이 좀 줄고 있긴 해요. 여기 있다가 지금 조금 줄었다가 좀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쓰레기가 1년에 매립하는 양은 조금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에 25년 다음에 2045년 되면 내동 쓰레기장은 꽉 찬다. 그냥 추세로만 보면. 근데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PM이라서 매년 요만큼씩 붙고 있다고요. 이렇게 요새 요만큼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매년 요만큼. 요게 총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지금 묻을 수 있는 양은 요만큼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매년 그리고 5, 8, 5 이런 요건 총 용량, 밥그릇의 크기, 밥그릇 크기에 이제 쓰레기가 요만큼 되는 거니까 요건 면적이고요. 밥그릇이 요만큼 있는데 이제 반 정도 찼다는 거예요. 아 쓰레기통이 요만한데 반 정도 찼다네. 왜냐하면 단위가 좀 뭐 내립 그릇 용량. 기매립량, 기매립량이 저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늘어나야지. 태우거나 그러면 좀 늘어날 수. 거기 있던 거를 태우고. 난강은 여기죠. 이렇게 낙동강을 쭉 보시면요, 경남에서 시작해서 경남에 끝나는 강은 난강입니다. 경남에 약간 포함하는 게 이 낙동강 이만큼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경남이랑 그 진주를 딱 지나는 데가 여기니까 난강댐과 진주. 400m까지 이만큼이 난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평균당 해안이 올라가는 거. 남해안은 연평균 3.17ml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기온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 통계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진주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환경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나온 녹조, 작년 기사죠. 녹조가 이렇게 많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자기 공약 100대 과제 중에 지나온 녹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 녹조가 지나온 녹조 원인 분석해서 없애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지나온 녹조는 매년 여름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녹조가 보면 유해 남조류가 1000이 넘으면 그때부터 경고가 뜨거든요. 쭉 이렇게 녹조가 쭉 생기는 게 보통 5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온이 높아지면 생기다가 겨울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뭐죠? 낙동강도 숫자가 훨씬 클 뿐이지 이런 추세입니다. 남강은 그나마 여름에만 좀 있는, 작년으로 보면 여름에만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지금은 작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낙동강에 나왔다면 먹으면 간암을 일으키고 위험하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독성 물질이 난강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제오스민이나 이런 게 이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인데 문제가 되는 2017년이 엄청 가물었대요. 연평균 한 800 정도 왔어요. 진주에 1500 정도 오는데 그 해는 800 정도 왔거든요. 반밖에 안 온 거예요. 여름에 비가 엄청 잘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시스템이 나왔습니다. 2017년. 낙동강에 이거 수치가 사실 높긴 한데 진주에도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트는 그 간암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하고 있고 지금 낙동강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농산물에도 이게 그게 저장이 돼서 뭐 쌀이나 배추나 이런 데도 나온다 하는데 진주에도 가물면 나온다는 거죠. 진주에 그 일기를 보면 한 10년 주기설로 가물거든요. 그러면 2017
2027년에 6년쯤 되면 또 가물 예정인데 마이크로 시스템 녹조의 그 상태가 얼마만큼 심하면 저런 것들이 검출. 요 보면 2만 이 녹조 셀이 5만이 녹조 이게 1000이 넘으면 경보가 뜨고 그리 되는데 5만이면 비상사태. 작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5천이었습니다. 평균 여름에 녹조 생긴 다음에 5천 정도 되는데요. 2017년에는 5만까지 오르죠. 근데 낙동강에 비하면 작습니다. 낙동강은 100만 셀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낙동강은 곤죽이 된다고 합니다. 라떼도 아니고 이런데 죽입니다. 죽. 그이는 죽이 되는 낙동강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물면. 왜냐하면 녹조는 가물고 물이 고여 있으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그나마 낙동강에 비하면 깨끗한 물인데 이렇게 녹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면 총 트리할로메탄 기준치가 0.1이고 진주는 0.07을 이거는 물을 정화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1번 정수장은 진주 사람들이 먹는 거고 2번 정수장은 수공에서 관리해서 남해, 하동, 사천, 마산, 진동 이런 데까지 보내는 거제도 이런 데까지 보내는 그 두 개인데요. 기준치 이하긴 한데 요 숫자를 잘 보시면요. 진주에서 작년에 0.67, 0.6으로 썼습니다. 이 기준치 이하로 승인했죠. 근데 낙동강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에는 0.0 진주의 반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 뭐 100만 셀이라고 나오는 거기에는 그리고 여기는 가면 여가수라서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0.005 아주 작게 쓰고 있죠. 근데 총 트리할로메탄이 뭐냐면 발암 물질이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쓰지만 미국은 0.075 이하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진주는 이렇게 많이 써요. 발암물질. 깨끗한데 얼마나 있어요? 이게 그래 웃긴 거는 뭐냐면 더 들어온 낙동강은 작게 쓰잖아요. 근데 진주는 많이 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습관 반습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요건데 이걸 쓰면 그냥 냄새 잡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라서 작게 쓰면 작게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도 요만큼밖에 안 쓰는데 낙동강은 제가 말했듯이 녹조류가 100만 셀이거든요. 곤죽이 돼 있는 데에서도 요 정도밖에 안 쓰는데 진주는 이렇게 많이 써서 왜 이러냐? 무조건 저기 쓰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니겠느냐. 기준치 이하라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기준치 이하라도 더 작게 쓰면 좋죠. 제가 안 쓰면 또 다른 어떤 게뭐 균이 균이 된다든지 그 이제 냄새 잡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진주는 왜 그러면 그걸 많이 쓰냐? 고도정수 처리장이 안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장이 뭐냐면 난강댐에서 나오는 정수장은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진주 거랑 수자원 거랑. 그래서 낙동강 쪽에는 고도정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물을 하면 처음에 자연적으로 모래하고 이런 거 지나와서 자연 정화를 시키고 나서 뒤에 약품 처리하잖아요. 그 약품 처리할 때 고도 처리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치밀하게 해서 더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진주는 안 하고 있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용역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2017년에 마이크로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로 시스템 고도 처리 안 하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물 때는 5만 셀 이상 나오면서 가물 때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진주도 앞으로를 대비하면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알아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주가치나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난강물이 매년 깨끗하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요. 난강물도 똑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낙동강이. 그리고 난강물은 평균 2급수고 안 좋을 땐 4급수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강물은 낙동강이 그냥 깨끗하죠. 그렇게 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예. 지금 처리하는 것이 약품을 많이 넣는 것인지 아니 시스템에 필트도 더 좋은 거 쓰고 이렇게 뭐 숯 같은 거 더 많이 넣고 하는 거. 진주도 녹조가 심하면 숯을 더 많이 넣고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옛날 정화 시스템을 쓰는 거죠. 최신
시스템을 안 쓰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학연년에 있을 때도 2017년에 이때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같이 좀 챙겨야 됩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보호종들 수달이 있고요. 쭉 있습니다. 한모가 있고요. 이게 큰 줄 알았죠? 진주 난강에 사는 멸종위 2급, 흰수마장 멸종위 1급, 얼룩새콤 메꾸리 멸종위 1급, 호세비오리 멸종위 1급, 전 세계 1,500마리 사는 그게 뭐라고요? 호세비오리. 호세비오리. 예, 이게 1,500마리 정도 있는데 난강에 한 100마리 정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이렇게 엄청 귀한 새인데 있고요. 요거는 민물고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민물고기는 우리나라에만 삽니다. 바다를 못 건너가기 때문에. 진주시 고도정 수처리 시설 내년부터 본격 시작. 작년에 제가 알아봤는데 용역한다 했지 아직 돈 없다 했는데 제가 그건 더 알아볼게요. 그래요. 본격 처리하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가 내석차에 말았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없어지고 지금 난강이 최대서 식입니다. 순수한 멸종위 1급. 난강 모래밭에 많이 사는데요. 웃긴 거는 난강이 쭉 진주, 어령, 함안 쭉 있는데 밑에 어령이나 함안 모래를 많이 퍼버려서 거의 없어요. 미꾸라지 중에 흰수마자는 미꾸라지 이런 게 난강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 모래무지가. 모래무지가 있다는데. 그래서 진주 수달 몇만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진주 그래서 15년 말이. 옛날에 보면 DNA로 해보니까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사이다 하는데 지금은 50마리까지 된다는 말도 있고 전국 최대 수달 서식지고 수달은 전 세계에 있지만 동아시아에 사는 이렇게 동아시아 수달은 일본, 한국, 중국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워낙 많이 때려잡아가 일본은 멸종했고요. 만주에 조금 남았고 우리 한반도에 조금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캄보디에 수달이 이렇게 물고기 잡은 거 사진 찍어놨어. 우리는 쉽게 보는데 서울에서는 수달 한 마리 나오면 막 뉴스 나고 난리 나거든요. 그 정도 수달 귀한데 진주에서 그래서 수달이 이렇게 귀한 동물이고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인데 그리고 진주시 캐릭터까지 만들었는데 진주시가 보호하는 대책을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주가치가 대표 캐릭터 때문에 좀 관광 상품화 하지 말고 보호할 것 좀 챙겨야 돼요. 수달이 그 양강 하부 쪽이 많아요. 어디 상류 쪽이 많아요. 상하도 다 많아요. 그리고 맹꽁이 지금 진주 옆부지에 지금 공원이 생겼고 있는데 단기 기사에서 개체 있는 게 맹꽁이가 있습니다. 멸종위 2급이고요. 여기는 망경동의 옆부지랑 판문동의 오목내 쪽에 좀 삽니다. 그래서 오목내가 개발이 들어가면 그쪽에 대한 근데 그쪽에는 민간 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시내버스 조례안 진주 한계 문제 중에 이쁘고 지금 장사람 교수님 제일 신경 쓰시는데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주에 버스가 2명 중에 자가용이 2명 중에 1명이고 자가용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결코 환경에 좋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 어제 올리셨는데 춘천이 준공영자됐고 세종시는 완전 무료화한답니다. 완전 무료화한다. 조그만 도시라서 그렇긴 한데요. 진주도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주같이 앞으로 완전 무료화나 완전 공개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우리가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들어갔죠. 요 200~300m 더 이쪽으로 들어갔죠. 우리 여기까지 될 줄 알았는데 약수항 공터 여기까지 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요만하게 들어가서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여기서 나갈 때까지 더 할 수도 있는 그게 있어서 앞을 막아야 되지. 공이가 막 앞에 조금 서나. 그리고 어제 최근에 했던 약적인 시민행정에 진주가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진주가치가 10년 이상 꾸준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민하냐? 이는 반려동물 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진화하고 동물은 옆으로 옮기면서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면 이 단기 기사에 설명이 있는데요. 창원시 적정뉴스 200에 1.5배 정도 있고요.
1.9배. 진주는 2배 가까이 되죠. 150이. 진주가 하여튼간 엄청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적정 투수는 150수인데 280수.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분양받고 하면서. 진주는 하여튼간 지금 있는 지표에 있는 건 아주 시설도 낙후하고 많이 죽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힘에는 뭐 이거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진주가 그래서 있는 걸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확장될 필요가 있고 진주같이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싸움이죠. 스승과 위협이 소싸움에 대해서도 정업도 없앴고요. 정적으로 소싸움 가지고 관광상품 하는데 청도하고 진주. 근데 최근에 청도도 동물보호단체들이 가가지고 소싸움 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막 그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진주도 소싸움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 가서 보시면 소싸움장에 가서 보시면 저 말라하는 식품 나옵니다. 소 힘겨루기대 바깥에 소 경기하는데 그러면 그 입장계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시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에 돈을 주고, 모르죠. 예, 전에 보조를 주고 민속놀이가 민속놀이 그거 뭐 지능에 관련되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주는데 과연 동물 그렇게 싸우고 피나고 그리고 대부분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소가 원래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 아닌데 사람이 억지로 싸우면 붙이는 거라서 아무리 별로 관람은 별로 안 하잖아요. 관람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동물원 잡혔죠. 요 몸이 사고를 많이 친 거죠. 요 몸이 이렇게 사자도 때려 죽인 거고요. 자기 엄마도 때려 죽인 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사자랑 곰이랑 같이 가다갔었거든요. 이렇게 사자가 이에 밥그릇을 물고 있으니까 얘가 뚝뚝 해가지고 사자를 죽였더라고요. 자기 엄마랑도 같이 같은 방에 있다가 엄마가 이제 또 자기 밥그릇 먹으니까 한대 때리고 사고 많이 친 곰인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있는 애들 가다 나면 뺑뺑 도는 정형행동이나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양호 동물원은 이렇게 현재 부지에서 이렇게 이전한다. 7배 정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진주같이도 여기에 계속 관여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맞춰서 해라. 왜냐하면 앞에 있던 애들을 받아줄 데도 없고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옮겨서 애들이 죽을 때까지 잘 살고 멸종위기종 수달이나 지리산에서 반달 가슴 부분 잡으면 인간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사람 손탄 애들이 내려오면 여기서도 받아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달 가슴곰이 어디까지 오냐면요. 명석 진주에서 제일 높은 칠평산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리산에 반달 가슴곰을 적응 못한 애들이 있으면 진양호에 데리고 와가지고 공 생추얼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마지막인데요. 가습기 살균제인데요. 2041년 경남 73명 이건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 들어가지고 내목도 안 좋겠다 해서 보시면 신고자 323명이 죽었고 구제받았는데 특히 진주는 26명 가운데 8명이 죽었고 피해 인정은 4명이 받았다. 진주 8명. 아주 최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게 잡으면 더 됩니다. 모르고 그냥 안 좋아하고 죽었다 했어요. 최소치인데 진주에서 8명이 죽었어요. 가습기 살균제. 역대 대한민국 사상 가장 단일 사건으로 사람 가장 많이 죽이는 이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1000명이 넘거든요. 신고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 근데 넓게 보면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좁게 봐도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습기 살균제도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부였고 환경부가 이걸 신경을 안 썼고 그 서울대 박사를 꼬셔가지고 뇌물 주고 해가지고 환경 조작하고 실험 조작해가지고 결국 통과되고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외국보다 우리나라 화학 관련되는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호흡기 관련되는 화학 제품에서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진주도 이렇게 있다.
뭐 했냐? 소상공인이랑 반대했고요. 어차피도 안 됐고요. 동물 관련된 기후위기 탈핵이 됐고요. 시내버스 대책이 발동했고요. 앞으로 무엇을 할까? 동물복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소리 내는 단체가 없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이 조금 내는데 진주가치처럼 스피커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가치를 좀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 녹지 환경 파괴 앞에도 말했듯 제가 그 부분 뺐는데 공원 양이라든지 산지가 줄어들고 논이 줄어드는 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도로나 집이 늘어나고 있어서 녹지 파괴가 없이는 진주가치 해야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은 이건 범지구적인 문제기도 하고 지역적인 문제기도 하고 진주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오르고 이런 상태고요. 진주에서 이제 뭐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키우고 막 그러는 거. 제주도에 있던 것들 때문에 이것도 진주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공항 이것도 진주같이 원래 잘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공영제 얘기하자. 무료 하게 하자. 그래서 자가용이나 이거 좀 줄이게 하자.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실천할 준비 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환경 모임이 있었는데요, 진주같이 환경 모임이 의욕적으로 꺼서 소소한 강자가 됐다가 지금 소소한 강자가 되고 그리고 또 환경 모임이 분화가 돼서 동물권 모임으로 두 개로 분화가 되긴 한데 진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만큼에서 조금만 다루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자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금산에 살고 있는데 그 남남병원에 그 파크옥상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지식으로 하고 얘가 동호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라운드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 제초제 같은 걸 쓰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게 농사를 짓는 그 좋아요 사실은. 친환경으로 그 비료를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런 조건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식량 방법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스포츠공학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환경 낙동강의 환경청 이런 데서 그 허가를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진주는 허가 안 받아가지고 운영 중단됐는데요. 다시 그거는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놓친 제도만 개선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걸 치려면 다 잔디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밭이든 풀밭이든 그래 되면 진주 지도가 없어서 그냥 요구인데요. 요 강변에 잔디밭으로 하면 생태계가 발전됩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잔디밭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디 정도냐면 우리가 있는 둔치 있는 이렇게 남양댐부터 상평동, 하대도까지 둔치는 그나마 계속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쓸 수 있는데 금산이라든지 와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거기는 그냥 뭐 뽕밭이라든지 숲이었고 자연 생태계였는데 그래서 야생동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태 통로였는데 거기까지 공원을 한다든지 짠지를 심어서 생태 통로를 막 없애버리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크 골프장 위해서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지금 있는 것도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워낙 유행이 되니까 멀쩡하게 생태계에 막 몇 종이 넘고 사는데도 다 밀어버리고 파크 그냥 준다고 하여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둔치는 어차피 홍수가 치면 잠기기 위해서 이렇게 배후 습지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물에 잠겨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바뀌기 때문에 둔치는 가급적이면 홍수를 대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농작물을 심든지 자연환경에 나무가 심으면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홍수가 나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홍수랑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안동이 눈치는 나무가 없다가 나무를 좀 심었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산책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건 인물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홍수하고 식물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에 저기 시아방에 메타세카이를 씌웠고요. 그게 유태생까지 심었다고 메타세카이 둔치에 요쪽 여기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 강호철 교수가 계속 심자고 주장해가지고 심어놨습니다. 눈치로 심었어. 둔치에다가 허락을 받고 심어놨어요. 그 나중에 가보시면 KTNG 거기 건너편 둔치에는 가운데 넓게 메타세카이도 하고 좁게 메타세카이도 심어놨어요. 메타세카이가 북한마을은 수산나무니까 물을 좋아하는 나무라서 심어놨어요. 공연에 나무 둔치에 나무를 심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숲을 조성하자는데 이제 홍수랑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질문 있어요. 가습기 살균 이제 그거를 피해자 보상을 대상인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고 이제 뭐죠? 외국계 기업이 혹시인가요? 거기서 이제 받아내고 애경하고 했는데 문제는 1심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이렇게 애경하고 이마트, SK 거기서 1심에서 졌습니다. 옥시는 이겼는데 옥시가 대표적이라서 이제 말두둑이 맞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걸 똑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1심에서 져서 이제 2심, 3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그러면 혹시한테 네. 전딱 추징금 받아냈거든. 옥시는 이겼는데 다른 있는데 애경, 이마트, SK, 홈플러스 얘들도 썼거든요. 그거는 관련해서는 이제 옥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을 조장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보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쟤들이 써서 우리도 썼다. 저거 했으니까 우리 했다. 뭐 이런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서 안전하다고 나왔고 이래서 우리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재판에서 1심은 졌는데 2심, 3심은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두 번 죽인 행위라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간 그 사참이 자의식 참사 그 보고서를 보면 잘 달아져 있습니다. 세월호랑 다르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없고 오물은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면 내용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 그 수달 같은 거를 이제 보호하는 건 어떤 식으로 뭐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수단은 따로 없고요. 그 어차피 야생동 뭐 상위법이 있고 수단은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라서 힘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진주에 수달이 교통사고로 죽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주에서 수달이 아프거나 다치면 데리고 갈 때는 이제 수달 전문 기관은 없고 경상대학교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데리고 가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보다는 이렇게 수달이 전문적으로 번식시키거나 다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생에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진양호 동물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수달하고 독수리 정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수질이 오염되면 수달이 그 물고기 잡아가는데 물고기가 거기 약을 먹고 유해한 그런 농약 이런 걸 먹고 하면 그게 결국은 수달이 먹으면 이렇게 물이 사슬 돼서 그 수달이 불임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아까 말했듯이 남동강에 비하면 남강이 깨끗해서 그나마 수달이 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왜 좋으냐면 진양호가 수자원 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서 낚시도 못하고 레저 활동은 그냥 못하지 않습니까? 조정하는 국가대표들은 조금 하지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수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달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죠. 남강 쪽에 수달의 적정 개체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달은 그 활동 범위가 넓거든요. 하루 저녁에 막 10km씩 다니고 순농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km 가까이 물고기 잡아먹고 하는 대식가 경우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적정 구역이 자기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진양호에 살다가 연역싸움에서 밀린 애들이 계속 흩어지고 있어서 금산대, 금오지도 가고 명석에도 오고 나무천에도 가고 막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개수 자기들이 영역싸움을 해서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죠. 그 모니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수달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이 모니터링을 보면 한 5천만 원? 4,9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보라는 캐릭터 가지고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진주가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데 그 공영 자전거 그 부분 제가 빠뜨렸는데 이렇게 창원에 늪이잖아. 뭐 양산에도 공영 자전거가 있고 김해도 있거든요. 진주에서 경남에서 좀 큰 도시들 늪이잖아. 서울에 따릉이 뭐 이런 시스템을 쓰는 데가 몇 군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경남에서는 대표적인 게 창원, 양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동네들이 하고 있는데 진주에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대동에 자전거 빌려주는 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회관 앞에 하나 있고요. 신안동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이제 자전거를 빌려주는데 그거는 그냥 강변에 좀 타고 놀아라는 식이죠. 도로 교통에 분산을 한다든지 사람을 수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진주는 그래서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많이 닦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사람들이 타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리려면 뭐 따릉이가 됐든 누비자들가 됐든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해야 되고 그거 구축하는 비용을 제가 지난 선거 때 계산을 해봤더니 50개 정도만 시범으로 시내 지역만 한다. 그래서 창원처럼 하면 땅 사고 자전거 하는데 해서 한 최소 구축 비용이 50억 정도. 이렇게 한 구역을 만드는데 1억 정도 든다고 치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보니까 창원이나 서울에서 우리 프로그램 줄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다 만드는 시스템 구축된 거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받았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진주시에서 그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진주시는 우리나라 10대 자전거 도시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자전거 도시를 행안부에서 뽑습니다. 진주시도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는 레저 자전거나 강변 따라 자전거 길 닦는 거 외에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요즘에 경산대 앞에 보면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그 스쿠터처럼 자전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공공 자전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핑계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구축해라면 그 안 하는 이상 매년 일정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 관리하는 사람도 써야 되고 장비 고장난 그래서 매년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적자인데 그거가 도리어 손해다. 그 사람은 딱 돈의 논리 뒤에 공공의료 나올 때도 돈의 논리 돈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서 기후나 뭐 이런 게 좋아진다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을 갖고요. 그거는 무조건 적자다. 적자 있고 안 좋다. 이 논리를 펴면서 공공자전거 시스템 안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그리 많이 안 든다. 한 50억 정도면 구축하고 1년에 한 10억도 안 돼.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돌리고 사람 월급 주고 돌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신안동에서 방면단을 해가지고 경산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요?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진주에 세 군데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연동이 안 됩니다. 내가 신안동에서 빌려가지고 예술회관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냥 예술회관 앞에 반납 주고 그냥 그 가고 싶어도 그게 안 돼. 다시 신안동에 갖고 가서 갖다 줘야 돼. 그것도 아주 간단한 그냥 그 시스템만 구축하면 삑해가 반납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 빨리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